결혼식장에서 사라진 신부보다 더 큰 파장은 모자를 눌러 쓴 채 돌아온 이지혁이 던졌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카페 마감을 하던 손을 멈췄는데요. 문턱에 서 있던 이지혁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먼저 대답하려는 걸 억지로 눌렀고 이지혁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답니다. 변명하러 온 거 아니에요. 다시 시작해보려는데요. 나 혼자서. 지은호는 그 말이 반가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한때 자신을 철벽처럼 밀어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늦었어요. 라고 말해보려 했지만 늦었다고 단정 짓는 건 그녀에게도 거짓이었죠. 그래서 지은호는 솔직해졌습니다. 괜찮아질 때까지 좀 천천히 얘기해요.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보고 나면 미련도 같이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대신 지난날 우연히 도왔던 신혼부부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어제 봤던 선반, 그 결로가 너무 예뻤어요. 작은 책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이지혁에게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돈이 큰 것도 아니고 작업도 번거로운 의뢰였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기꺼이 장바구니에 목과 나무를 담았답니다. 한 칸씩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그의 주문처럼 붙었거든요. 이상철은 아들의 잠적에 화가 나 있었지만 화보다 큰 건 걱정이었습니다. 밤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을 바라보며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라고 자신을 다독였는데요. 동종업계 지원서를 수십 장 냈지만 면접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바꿨답니다. 지게차 자격증 교재를 펼치고 용접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애들 결혼할 때까지 할 수 있으면 뭐든 하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는데요. 새벽에 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김다정은 창가에서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참 대단해요. 라고 입술만 움직였고요. 한편 박성재는 지은호와 어색해진 공기를 웃음으로 풀어냈습니다. 소개팅 대행, 제가 할게요. 시간은 제가 통 크게 냅니다. 농담이 반쯤 진담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웃었지만 경계도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경계를 모르는 척했답니다. 모르는 척이 때론 예의라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만 성재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나는 대체 어디까지가 배려고 어디부터가 욕심이지? 그 경계가 흐려질수록 그는 더 밝게 웃었고 그럴수록 속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성재의 제안으로 이지환은 박영나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가 되었는데요. 첫날부터 영나는 거리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정 조율은 어머니께 먼저 여쭤볼게요. 대답은 매끈했고 태도는 공손했지만 벽이 있었어요. 이지환은 억지로 가깝게 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급정거 습관은 없는데요. 혹시 위협적인 펜 있으면 미리 말해줘요. 그날 저녁 전시 준비물 상자를 옮기던 영나가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고요. 이지환이 본능처럼 팔을 뻗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쏟아지고 나무 프레임이 바스러졌는데요. 영나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고맙다고 하면 어머니께 먼저 물어보겠다 하실 것 같아서요. 이지환이 농담처럼 말하자 영나는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답니다. 아주 얇은 미소였지만요. 오늘만 예외. 그 한마디가 둘 사이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와의 인연을 일로 굳혔습니다. 디자인 의뢰 계약서를 정리하던 자리에서 성희는 지은호의 스케치를 오래 들여다보더라고요. 손이 성실하네요. 성실한 손은 결국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거든요. 칭찬 같았지만 시험 같은 말이었어요. 성희는 늘 말끝에 여지를 남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계약 이후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호떡을 나눠 먹고 건강 얘기를 했습니다. 성희가 지은호의 입가에 묻은 설탕을 조심스레 털어주며 말했답니다. 사람을 돌보는 게 습관이 되면요. 스스로도 덜 지쳐요. 지은호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돌봄을 받아본 날보다 돌본 날이 더 많았던 그녀였거든요. 며칠 뒤 성희는 지은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의뢰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일정이 빠듯한데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은호는 망설였지만 자신이 그려온 도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선반을 정확히 수평으로 맞춰내고 손에 남는 결을 믿는 사람. 지은호는 연락을 꺼리던 마음을 접고 이지혁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함께 할래요? 작업은 힘들고 돈은 생각보다 안 되고 대신 결과가 깐깐해요.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힘들고 안 되고 깐깐한 거 제가 요즘 딱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두 사람의 협업은 어색하게 시작했는데요. 현장에서 의견이 부딪힐 때마다 지은호는 규격과 안전을 강조했고 이지혁은 사용감과 손맛을 말했습니다. 책장 두께는 24T가 더 안정적이에요. 대신 모서리를 둥글리면 손이 덜 다치거든요. 서로 다른 말이었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둘은 금방 알게 됐습니다. 지은호는 작업 중간중간 물 한 컵을 건네며 말했어요. 예전에 당신 차갑다고 생각했는데요. 사람 보는 눈이 제가 부족했더라고요. 이지혁은 물컵을 들고 멈칫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나를 못 보던 때였어요.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얇은 얼음을 조금씩 녹여냈습니다. 한편 이상철은 떨어진 면접 결과 통지를 몇 통 더 받았습니다. 피곤이 깊이 내려앉은 날, 우연히 동네 공구상에서 오래된 용접 작업을 구경하다가 사장과 말문이 트였습니다. 이 바닥은 화려하진 않은데요. 배신은 없습니다. 사장의 말이 귀에 박혔고요. 이상철은 집으로 돌아와 김다정에게 솔직히 털어놨답니다. 체면이 뭐 그리 대수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김다정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일이 우리 집의 체면이에요. 다음 날 새벽 이상철은 용접 마스크를 들고 출근했는데요. 처음 잡는 토치가 어색했지만 손이 기억해내는 리듬이 금방 생겼습니다. 그 소식은 아직 이지혁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랐기 때문이죠. 보여주는 게 말보다 빠르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성재는 상황이 불편해졌습니다. 이지혁이 현장에 서서히 발을 디디고 지은호와 말이 늘어나는 게 보였거든요. 성재는 일부러 가벼운 말들만 골라 했습니다. 둘이 어울리네요. 프로들은 원래 티키타카가 좋아요. 농담이었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회사 보고서를 보다가 문득 창문에 비친 얼굴을 보았답니다. 너무 멀쩡하다. 속은 난리인데. 그가 이렇게 솔직해지는 순간은 오로지 혼자일 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지환에게 더 신경을 쓰고 이수빈의 영상 촬영을 도우며 뒤에서 묵직하게 움직였죠. 내가 할 줄 아는 건 사람을 밀어주는 일. 스스로 그렇게 다짐했는데요. 다짐은 때때로 사람을 버티게 하더라고요. 박영란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전시 오프닝을 앞두고 낯선 남성이 작업실 앞을 맴돌았는데요. 기자인지 팬인지 애매한 태도였죠. 질문이 도를 넘기자 이지환이 나섰습니다. 촬영은 허가받고 하세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고요. 남자가 소란을 피우려 하자 이지환은 경찰의 신고 버튼을 누르며 말했답니다. 선은 지키고 삽시다. 일이 커지기 전에 정리됐고 영란은 그날 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 안 물어봐도 돼요. 고마웠어요. 그 문장이 둘 사이의 거리를 한 걸음 더 줄여줬습니다. 다음 날 영란은 자신의 스케치를 조심스레 보여줬는데요. 이건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서 그리던 패턴이에요. 이지환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멈추게 하네요. 멈추는 건 좋은 그림의 권리죠. 영란은 그 말을 마음에 오래 넣어두었답니다. 일이 쌓이던 어느 날 지은호에게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는데요. 제목은 기부자 리스트 공유였고 첨부 파일에는 오래전 에델보육원 후원 내역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낯익은 이름이 보였어요. 박진석 재단. 지은호는 그 이름을 영나의 아버지로 알고 있었고 재단의 실무 운영을 고성이가 도맡아왔다는 것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메일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었는데요.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햇빛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늘이더라고요. 지은호는 파일을 덮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지혁의 어린 시절,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떠올랐거든요. 성급한 추측은 금물이었지만 무시하기엔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지은호는 다음 미팅에서 성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에델보육원 지원하셨죠? 도면에 그 보육원 아이들 동선 연구를 참고하고 싶어서요. 성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지금도 합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건 늘 현재 진행형이라서요. 그런데 왜 궁금해요? 질문 속에 질문이 있었죠. 지은호는 서류를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저도 현재 진행형으로 배우고 있어서요. 성희는 잠깐 지은호를 바라보다 컵에 물을 채워 건넸습니다. 궁금하면 직접 가보세요. 후원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 얼굴로 기억되는 거니까요. 그 말은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그 무렵 이지혁은 손에 새로 생긴 굳은 살을 이리저리 만져보곤 했습니다. 선반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그의 표정은 조금씩 단단해졌고요.
말수가 줄었지만 눈빛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현장 입구에서 이상철을 마주쳤습니다. 서로 놀라서 한 발짝 멈췄고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버지였습니다. 여긴 왜? 짧은 말이 많은 걸 물었고요. 이지혁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답니다. 손으로 버티는 게 지금 제일 확실해서요. 이상철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티는 것도 기술이다.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고 둘은 같은 시간대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듯만 보이길 바라면서요. 며칠 뒤 에델 보육원 방문은 지은호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공간 동선을 참고하려고요. 애들 책장 높이가 어른이랑 다르잖아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미소를 보였는데요. 보육원 앞에 서니 오래 묻어둔 시간들이 창고 문처럼 열렸거든요. 원장은 지은호의 질문에 반갑게 답해줬습니다. 여긴 복도 폭이 넓어요. 서로 비켜가도 부딪히지 않게.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길, 벽면 게시판에서 지은호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어린 소년과 할머니가 있었고 사진 밑에는 조옥래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손글씨가 붙어 있었답니다. 지은호는 사진 앞에서 발을 멈췄고 이지혁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할머니, 여기서 봉사 많이 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자랑도 슬픔도 아닌 묵묵한 사실의 온도였죠. 지은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단단함이 어디에서 왔는지요. 돌아오는 길에 지은호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이번 작업 우리 둘 이름같이 걸어요. 결과로 말해보자고요. 이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결과로. 그 두 글자가 둘에게는 약속이 되었고 약속은 일정을 움직였습니다. 밤 작업이 늘어났고 클레임도 있었고 수정 도면이 3번은 갈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지혁은 불평 대신 대안을 들고 왔고 지은호는 감정 대신 기준을 들고 왔습니다. 둘은 싸우지 않고 단단해졌고 그게 누가 봐도 좋은 팀의 증거였어요. 그 소식은 돌고 돌아 고성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성희는 차분히 사람을 관찰하는 재주가 있었는데요. 며칠 전 경매장에서 스친 남자의 뒷모습이 낯익다고 느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저 친구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더듬다 보니 오래전 재단 행사에서 보았던 에델 보육원 청년들 중 한 명의 눈빛이 겹쳤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생겼고 성희는 조용히 누군가에게 말을 전했답니다. 프로필 하나만 정리해줘요. 공적인 이유예요. 그녀의 말투는 늘 예의를 지키지만 뜻은 정확했습니다. 오프닝을 앞둔 박영나의 전시는 성희에게도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재단의 체면과 딸의 자존심이 동시에 걸려 있었거든요. 당일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작품 운반 트럭이 지연되면서 동선이 뒤엉켰고 보안 인력이 모자라 관객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지환이 쉼없이 움직였고 관계자들이 놀랄 만큼 매끄럽게 동선을 잡아줬어요. 영나는 수많은 축하 속에서도 그 모습을 가장 오래 봤습니다. 전시가 끝나갈 즈음 영나는 이지환에게 조용히 말했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고마웠다고 할래요. 이지환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늘만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하세요. 그 대답은 가볍지만 약속 같았고 영나의 눈빛이 흔들리며 고요를 배웠습니다. 전시가 끝난 밤 성희는 지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어요. 우리 집 서재를 손보고 싶은데요. 책은 많고 사람은 적어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시험이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 사람의 체온을 가장 많이 닮아 있거든요. 지은호는 알겠다고 했고 서재 도면을 손에 넣자마자 이지혁에게 보였어요. 내려앉은 책장, 교체할까요? 고치고 살릴까요? 이지혁은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살릴 수 있으면 살려요. 오래된 나무는요, 결이 사람 같아서요. 그 대답을 지은호는 오래 마음에 남겼고 성희는 작업 결과를 보고 미간을 잠깐 폈습니다. 이 팀 참 성실하네요. 칭찬이었지만 그 성실을 어디까지 써먹을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실패 끝에 이상철의 손에는 작은 성과가 생겼습니다. 용접 품질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고 사장은 칭찬 대신 다음 작업을 건넸습니다. 다음 주부터 야간 있어요. 힘들어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옥래에게 국을 퍼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살아있네. 조옥래는 웃으면서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살아있지,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손주도. 그 말은 전화기 너머로도 전해진 듯
같은 시간 어딘가에서 이지혁이 작업 장갑을 벗으며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예상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보하였습니다. 금전적 보상 얘기는 실은 내가 아니라 집안 어른들 뜻이었어요. 늦은 해명은 대개 누군가에게 덜 미운 사람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었는데요. 이지혁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아요. 누가 시켰든 그 말은 내게 같았거든요.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짧은 대화가 과거의 악취를 조금 덜어냈고 지금 해야 할 일의 향을 조금 더 짙게 만들었죠. 며칠 후 첫 공동 프로젝트가 마감됐습니다. 고객은 의외로 간결하게 칭찬했는데요. 손에 닿는 느낌이 좋네요. 살림이 덜 피곤해져요. 그 한 줄이 지은호와 이지혁에게 큰 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업비를 나누고 각자의 몫을 봉투에 넣던 저녁, 지은호가 말했어요. 오늘은 축하해도 되죠?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 대답이 달빛처럼 얇게 퍼졌다가 갑자기 휴대폰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불명.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에델의 후원 기록, 누군가 지우려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지은호는 그 메시지를 이지혁에게 바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추측이 상처가 되기 전에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그녀는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재단 기록 보관 담당자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희는 잠깐 뜸을 들였고 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다음 미팅에서 들려주세요. 예의 바른 문장 속에 알 수 없는 호기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지요. 그 사이 박성재는 자신의 카드로 또 한 번 누군가를 밀어줬습니다. 이수빈의 촬영 장소를 제대로 확보해주고 편집 가능한 장비를 빌려줬어요. 수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렇게까지 해주면 조회수 못 뽑으면 제가 나쁜 사람이네요. 성재는 농담으로 응수했답니다. 못 뽑으면 손이 문제죠. 표정 연습해요. 가벼운 대화였지만 성재의 눈길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땀을 닦는 이지혁, 그 옆에서 도면을 검토하는 지은호. 스스로를 달래듯 그는 메모장에 적어 넣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것. 밤이 깊어갈수록 각자의 길은 미묘하게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와 고성희의 인연은 신뢰로 기울었고 때때로 시험으로 바로 섰습니다. 이지혁의 제기는 선반 하나, 책장 하나, 작은 손잡이 하나로 실체를 얻었고요. 이상철의 재취업은 땀의 온도대로 조금씩 앞당겨졌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란은 어머니께 물어보겠다는 말이 줄어든 만큼 서로를 더 자주 바라보게 됐고 둘 사이에는 아직 이름 없는 감정이 조심스레 앉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성희의 서재에서 작업을 마무리하던 지은호에게 성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이요, 과거를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더라고요. 덮어두거나 밝히거나.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은호는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밝히는 쪽에 가까운데요. 다만 타이밍은 신중하게 고릅니다. 성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 신중함을 믿어보죠. 그 말이 끝나갈 즈음 지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내일 보육원에 가요. 아이들 책장 보수 도와달라네요. 지은호는 웃으며 대답했죠. 가요. 우리 둘 이름으로. 전화를 끊고 난 뒤 성희는 잠시 서재 창가에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답니다. 사람은요, 결국 같은 자리를 돌아오더라고요. 다만 누구와 돌아오는지가 다를 뿐. 다음 전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는데요. 제기는 소리 없이 시작했고 인연은 조용히 깊어졌고 오래 숨겨둔 과거는 언젠가 제 발로 문을 두드리려 한다는 것. 그 문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문이 열릴 때 누가 누구의 손을 먼저 잡을지 이제 정말 궁금해지는 시점이었습니다.